토지 소재지를 치고 들어가셔서 이런 가축사육 제한이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절대로 땅을 사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김동수 TV 방송인데요. 제가 지난 2019년 4월 15일 날 김동수 경제부동산에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땅 절대로 사지 마라. 벌써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한 86만 명이 시청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오래간만에 여러분, 정말 5년 6개월 만에 다시 김동수 TV에서 이런 땅 사지 마라, 이런 땅 사면 망한다, 땅 함부로 사지 마세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씩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뭐 땅 사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많지요. 참 어리숙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투명해졌고요. 많은 정보들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주위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뭐 좋은 땅 정보가 있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이거 사주면 대박 친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서 땅을 사라고 권유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아는 지인들로부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친인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생명 부지인 누군가로부터 우리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좋은 땅이 있는데 사라고 이렇게 텔레마케이팅 전화로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함부로 땅 잘못 샀다가는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보게 될 겁니다. 즉 사기당한 것이죠. 그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 쌓입니다. 병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현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법이 있어요. 자, 이거 잘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데 이용하는데 정부가 규제한다, 이런 얘기죠. 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는 지역지구가 말이죠, 지역지구 등에서 규제되는 가지수가 무려 오늘 찾아보니까요 늘었더라고요. 251가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만 한 400여 가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251가지가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야, 이런 좋은 땅 나왔는데 좀 권유하는데 사라, 제의를 받으면 그래, 토지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 지번을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 지번을 알려줄 겁니다. 지번. 번지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토지 이음, 영어로 이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토지 그냥 이음, 아니면 과거에는 이게 뭐였느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였습니다. 루리스, LURIS,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 바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였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내용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토지 이음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주소, 토지 소재지 입력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국토계획, 대한민국 국토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토지가 도시지역에 있느냐, 농림지역에 있느냐, 관리지역에 있느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느냐,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이냐, 녹지지역에서도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보전녹지냐,
또 관리 지역에는 계획 관리냐, 생산 관리냐, 보전 관리냐 이런 것들이 딱 그 자료에 뜹니다. 토지 이음에 떠요. 그리고 기타 지구 등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봐도 모를 텐데 모르시면 우리 그 김동수 TV에다가 여러분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사기치는 땅이다. 이거 사면 안 된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런 법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 이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떠요.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축. 가축이라고 하는 건 소, 돼지, 말, 닭 이런 겁니다. 소, 돼지, 말, 닭 그리고 사육동물도 포함되겠죠. 사육동물. 여기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 돼지, 말, 닭, 사육동물. 여기서 사육동물이라고 하는 건 젖소라든가 오리라든가 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메추리라든가 강아지, 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축동물이 되겠는데요. 이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8조에 가축 사육의 제한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요. 혹시 농림지역에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부모님 고향에 가서 이제 노후에 이런 가축을 기르면서 살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주소를 치고 들어가니까 나는 노후에 이런 가축 동물을 사육동물을 키우면서 살겠다 했는데 이러한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법률 8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전 그리고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 군, 구, 의회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잖아요.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입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이런 조례 규정에 의해서 가축 사육 제한을 지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는 절대로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그 4대강이 뭡니까? 한강이라든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4대강이죠. 여기다가 섬진강까지 합쳐서 이런 수변지역, 수변구역 이런 수변구역에서는 절대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도 역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쭉 있죠. 팔당댐 있는데 이런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절대로 가축 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가축 사육을 하고 있다면 아마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러한 축사 이전을 명할 겁니다. 이제 축사를 이전해라. 그러면 이전하는 것을 1년 유예를 줍니다. 1년 동안 이전해라. 그리고 이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적 지원 그리고 부지 알선도 해주고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이런 그 가축을 좀 기르고 싶다.
전문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서는 제한되는 데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법률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는요, 엄청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땅을 함부로 사서는 안 되고요. 혹시라도 땅을 사실 분들 과연 이런 것들은 미래 가치가 있고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나, 또 몇 프로까지 건물을 질 수 있나, 건폐율. 여러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치고 김동수 TV에 들어가셔서 건폐율과 용적률 하게 되면 전국의 지역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3조에 뭐가 있느냐? 제3조. 제3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등이 나옵니다. 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지정은 3조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경인고속도로 만들 때요, 땅값이 폭등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국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요.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입니다. 즉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요청해 가지고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역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령의 2조에 시행령입니다. 이건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2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시 개발 제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보안상입니다. 보안상 개발을 필요가 있는 지역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정할 수도 있고 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환경평가를 해서요, 보존 가치가 낮은 곳으로 나타나고 또 도시용지가 적절하게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도 변두리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보존녹지가 있는데 주로 개발 가능한 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해제해가지고 아파트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또 발표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용지가 부족한 겁니다. 주거지역을 조성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추락으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여러분 수도권에는 수도권 1순환도로가 있고 2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철도라든가
하천 같은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부 토지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드는데요. 하천 같은 거 공사하는데 일부 토지가 단절돼 가지고 보존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이렇게 토지가 일부 지역에서 단절돼 가지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발 제한 지역에 묶여 있다가 개발 제한 지역이 해제되게 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이렇게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땅을 사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뭐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영원히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과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토지 소재지를 치고 들어가셔서 이런 가축사육 제한이다,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러면 절대로 땅을 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관련된 법이 251가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 251가지 중에 여러분 2가지를 설명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